자, 대표님, 어제장 미국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적도 좋다고 하죠. 지표 호조도 좋다고 하죠. 미국 시장이 아주 화랑입니다. 그래서 다우도 지금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인데요. 아직 나스닥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장도요. 이제는요. 진짜 천스닥의 시대가 열렸나 싶을 만큼 이제 이번에 쾌거를 이뤘거든요. 이게 상승하는 주역에는 당연히 우리 시장의 BT와 IT의 어떤 정말 큰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200을 돌파한 우리 코스피 시장, 또 1,000을 돌파한 코스닥 시장이요. 이제 이 기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코스닥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2,990까지 간 그런 전력이 있는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이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1,000을 넘는데 물론 가는 구간이 항상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 작년 4월 저점 대비에도 올라올 때 굴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 지금 1,000의 이 모습은 1,500을 향해서 또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코스닥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3,200을 안착을 해서 계속 있어만 준다면요.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 아주 좋은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버스의 방향을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많이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상승세를 마냥 즐길 수만도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좀 방향 베팅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게요, 대표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4월 중순인데 5월 공매도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인버스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래요.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나 방향이 또 하락을 나오면 주식은 매도하기 싫은데 약간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좀 매매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이가 된다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감내하고 좀 손절을 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강세를 100%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 지금 저는 전문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개인 투자자였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요, 이 방향성 투자가 지금 방향성을 완전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다들 5월달 공매도 때 미리 예측하거든요.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미리 예측을 하지 않아요. 가서 그때 뚜껑 열어보고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미리 앞서서 우려하시고 앞서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좀 유연해야 된다. 그게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지만 좀 유연하고 주식을 좀 대응의 영역으로도 좀 보면서 5월달 장을 열리고 봐도 하나도 늦지 않은데 너무 미리 앞서서 우려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진짜 장벽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시세는 시세에 물으라고 했거든요. 시세는 시세에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거 느껴지시죠? 네. 시세는 시세에 물어야 되는데 너무 미리 예측해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도 시세에 묻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세는 시세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대표님의 트레이드 마크 시간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이벤트들과 이슈들이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자량용 반도체 지금 품귀 현상, 이 쇼티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번 주 다음 돌아오는 증시에도요, 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가 정말 현대차의 최초의 그 전기차였죠. 이 전기차가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어느 정도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일단 시장에서는요, 각인이 됐어요. 아주 획기적인 상품으로 좀 각인이 됐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현대차 및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까지도 사실은 좋은 모멘텀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9일 날 월요일 날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또 아산 공장이 휴업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이거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 라인은 휴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엔진 생산 라인은 정상으로 이거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 부분만큼은 좀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 품귀 현상이 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출을 지금 땡겨 쓸 수가 없는 이런 그 매출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기업의 실적에서는 좀 어렵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4월 19일 날 또 GM도 있습니다. 자동차 한국 GM 부평 공장도 셧다운이 예정된데 마찬가지로 이거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지 보는데 사실은 악재라고 하면 악재죠. 근데 악재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자동차 종목들이요, 막 강하게 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앉았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악재도 약간 선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호주, 뉴질랜드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간에 자가격리 없이 이제 여행을요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입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 간에 어떤 이 자가 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여행주, 항공주, 저가 항공주들, 우리도 이제 국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과 우리 간에 뭐 자가 격리를 없앤다든지, 우리와 뭐 중국 간에 자가 격리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20일 날 화요일입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엔으로부터 코비드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진짜 JSA 출입을 금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한했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이제 4월 달부터 견학이 다시 재개가 될 텐데요. 항상 관련주로는요, 뭐 남북 경협주, 또 DMZ 평화공원 관련주들이 시장에 찾아보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인데 예전만큼의 큰 모멘텀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4월 20일 화요일 날 애플의 공개 행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 품목이 아이패드입니다. 신형 아이패드를요, 이 공개를 하면서 아마 새로운 기기들이 시장에 선을 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하면 항상 우리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 모멘텀으로 봤을 때 항상 1등을 먹는 종목이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지 또 아이패드라 보니까 터치패드, 또 이런 패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HB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OLED 섹터 종목들도 보고, 또 이쪽에 터치 패널 관련해서 뭐 JMT라든지 미래나노텍 이런 회사들도 한번 주가 한번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날 화요일 날 쓱닷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마트에서 이마트 온라인을 만든 이제 시장이 이제 SSC.com이죠.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쓱닷컴은 온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마트 신세계그룹도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우리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어떤 이런 아주 좋은 출사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주로는 당연히 이마트 및 뭐 소매유통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 20일 날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요, 상형이 쿠콘이에요. 쿠콘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쿠콘 마이데이터 간편 결제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뭐 결제 핀테크 관련주들 있죠. 결제 관련주, 뭐 NHN 한국사이버 결제라든지 또 뭐 이쪽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쪽 관련주들도요. 이 쿠콘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게 공모청약을 통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상장이 된다면 이제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 날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업체로 되어 있고요. 뭐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기기 관련주다 보니까 지능형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요 관련한 어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도 한번 시장에서 같이 붐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상장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0일 날 또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요. 해성 TPC라는 회사고요. 감속기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뭐 최대 주주는 TPC이고요.
관련주로서는 에너토크, 뭐 포메탈 등인데 에너토크라는 회사는요 이미 약간 많이 올라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지 좀 신규 상장이 이번 주에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 21일 날 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성년 후견 휴문 예정인데요. 이쪽 관련 지금 한국타이어 그룹 관련하는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이런 서로의 어떤 그 지분 관계에 이어서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양측이 좀 팽팽합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본인의 이제 자녀분들에게 어떤 성년 후견 이런 거를 할 예정인 거고, 또 반대 입장, 이것을 또 반대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할지가 굉장히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이제 지분을 둘러싼 뭐 이렇게 집안 싸움도 될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에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님들이 어떤 이게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되니까 한번 차크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모터쇼가요 수요일 날 있는데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쇼들이, 프로덕트 쇼들이 진짜 막 이렇게 하랑을 해서 막 옛날처럼 이렇게 막 큰 축제성으로 열리는 건 아니죠. 이게 아직도 코비드-19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모터쇼 자체도 아시아에서는 뭐 최대 규모의 모터쇼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뭐 자동차 대표주, 전기차, 자율주행, 이 모빌리티 관련한 사업들의 어떤 총망라한 현재 트렌드, 앞으로의 어떤 그 현실 비전과 이런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드 IT 쇼가요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기술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거의 4차 산업을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주최로 하고요. 21일에서 23일까지 열리는데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해요. 모처럼 오프라인 이런 개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눈이 계속 아마 가서 본다면 현란한 이런 이 신기술들, 최첨단의 신기술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주로는 당연히 5G, 사물 인터넷,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뭐 마이크로 LED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한 비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 22일 목요일 날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가 있는데요. 이 발표가 있는데 항상 주택 지표 가운데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친지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 친지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도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표현을 셀러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매도자가 주체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셀러 마켓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아직도 각 나라에서 지금 아주 핫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날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 주에 미국과 우리나라 실적 발표 진짜 기업들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인텔 같은 회사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뭐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인텔이 파운드리 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도 했는데다가 IT 업종 전반에 정말 뭐 최대의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반에 대한 IT 업종 전반에 대한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요,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IT 회사로 정말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증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지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만 볼 것이 아니라 다 이걸로 인해서 IT 대표주까지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또 한번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IT로 굉장히 구성 섹터가 크게 돼 있잖아요. 또 한번 더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2일 목요일 날로 가면은요, 미국의 CDC 자문위원회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회의 재개합니다. 뭐 이런 관련해서 재개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랬죠. 또 파이자도 그랬죠. 근데 이제 얀센이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생겨서 이쪽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시장에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2일 목요일 날 화상기후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 정상 화상회의입니다. 온실가스 특히 저감 강조를 할 것으로 여기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로는요, 풍력에너지. 지금 사실 작년에 한 몇 개월 전
작년에 한 8월, 9월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 풍력주들 또 태양광주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굉장히 강했다가 눌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번에 좀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목요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기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온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삼성전자 그룹의 삼성그룹의 이 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든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큰 어떤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관련된 또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에 있는 세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블레이드 앤 소울 사전 캐릭터 생성 시작 예정인데요. 제가 여기다 회사 쓰지 않는데 NC소프트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NC소프트 및 게임스 대표주인데 사실 얼마 전에 NC소프트는 좀 노이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한번 급락하는 상황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시장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목요일 날 기아, KB금융, 삼성 SDS, LG 생활건강 등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딱 이렇게 보이는 이 회사들만 보면 실적이 나쁠 것 같아 보이는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도 좀 흐름 좀 보셨으면 좋겠고 23일 금요일 날로 마지막 날로 넘어가면요. 아까 이제 미국의 3월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신규 주택 매매도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뭐 주택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이고 결국에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매매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경제 회복과 침체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23일 날 금요일 날이요. 양자 보안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2 출시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이 용어가 어려운데 양자 보안이요.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SK텔레콤이 작년에 이미 이거 세계 최초 양자 보안 5G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사실 시장에서는요 아주 그렇게 팍 팝업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벌써 작년의 일인 거고 올해는 이제 후속이 되는데요. 사실 SK텔레콤 주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뭐 분할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양자 보안 관련한 이 솔루션 기술은요, SK텔레콤이 우리나라에서 그저 선두 기업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폰을 탑재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5G 또 스마트폰. 그렇다 보면 아까부터 정보통신 관련 그런 쇼도 있고요. 5G 종목들도 이번 주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좀 약간 모멘텀 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운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5G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번에 좀 모멘텀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4월 23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주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발표를 합니다.